네, 안녕하세요. 제10회 KR 크레딧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등급 변동 및 주요 리서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롯데지주를 포함한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의 ICR이 트리플 B 긍정적에서 트리플 B 플러스 안정적으로 상향되었고요. 신규 평가로는 HMM의 ICR이 A 마이너스 안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선 주요 등급 변동 내역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롯데그룹 계열사들 등급 조정이 있었군요. 네, 지난번 코멘트를 통해서 롯데 계열사들의 신용도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의 자금 조달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회사채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등급 전망 변경의 주요 논거는 업황저하에 따른 실적 부진 지속, 23년 하반기 이후 실적 회복이 전망되지만 19년 이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투자 및 계열 자금 지원 가중에 따른 차입 부담 확대 전망입니다. 한편 롯데지주는 롯데케미칼 때문이 아닌 자체 차입 부담을 감안한 등급 전망 부정적 변경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개사 외에는 기업 부문에서 롯데물산, 그리고 금융 부문에서는 롯데캐피탈, 롯데렌탈, 롯데오토리스의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마지막 4개사, 그러니까 물산, 캐피탈, 렌탈, 오토리스, 이 4개사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의 등급 전망이 변경되면서 이와 연동된 계열 통합 신용도 하락 가능성에 따라서 전망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열 통합 신용도가 하락하면, 그러니까 계열의 지원 능력이 저하되게 되면 말씀 주신 4개사의 신용등급에 반영되어 있는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동국제강 등급 상향 볼까요? 네, 올해 5월에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던 업체인데요. 철강 업황은 하반기부터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회사의 양호한 이익 창출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차입금 감소세와 재무부담 제어가 전망되는 점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ICR 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로 상향되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 지표 추정치를 보시면요. 저희 과거 긍정적 전망 부여 당시에 상향 변동 요인인 35%를 하회하는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A급도 이렇게 시야에 들어온 셈인데요. 지난 2015년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기 등급인 더블 B급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격세의 지감마저 좀 느껴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HMM 신규 평가권을 보실까요? 전신인 현대상선 등급이 일단 2016년에 한번 부도 처리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등급은 새롭게 ICR 등급을 받으면서 A- 등급이 부여됐습니다. 네, 사업 지위와 실적 및 재무 전망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우선 진입 장벽이 높은 글로벌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고요. 또 업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재무 구조와 충분한 재무 완충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수급 여건 약화에도 불구하고 재무 안정성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특히나 반가운 낭보들 같습니다. 그럼 이제 리서치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2주간에 어떤 리포트들이 발간되었는지요? 네, 이제 연말 단기 등급 정기 평가를 준비하고 있어서 리서치 발간은 많진 않았습니다. 앞선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등급 전망 변경에 대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석유화학 업계의 3분기 실적 점검, 그리고 보험업권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한 리포트가 주요한 리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업계의 3분기 실적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향후의 업황 전망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올해 그 석유화학 관련해서 발간했던 코멘트에서 3분기 턴어라운드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실제 3분기 실적은 아쉽게도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약세가 심화된 가운데 원유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레깅 효과가 있었고, 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영향이 컸습니다. 물론 4분기부터 일시적인 요인들은 제거되겠지만 핵심은 역시 수요입니다.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유의미한 실적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코멘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시장 FAQ에 지금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주된 관심사는 첫 번째 질문인 업황 반등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일 것 같습니다. 네, 23년 하반기 이후에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22년에 예정되어 있던 신증설 계획이 이연될 경우에는 업황의 반등 시기가 2024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반등의 폭은 직전 호황기인 15년 2분기부터 18년 2분기까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수급 상황의 개선 여부, 그리고 개별 업체에 대해서는 업황 저하 시기의 수익성 방어 수준과 이에 더해서 투자 조절 및 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실까요? 보험사들의 유동성 리스크 점검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네, 올해 9월 이후에 보험사들의 RP 매도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RP 매도는 초단기 자금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흔히 활용되는 수단이지만 기존에 활용이 미미했던 기일물의 활용까지 증가한 점은 자금 수지의 불균형의 심화를 방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보험사들의 자금 유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자금 확보의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금 시장의 경색, 금융당국의 매도 자제 요청,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채권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도 전에 비해서 쉽지 않아졌고요. 또 환율 급등과 캐피탈 콜 대응 등도 유동성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퇴직연금의 만기가 집중되는 연말 연초에 보험사들의 자금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외형 대비 퇴직연금 규모가 큰 회사들의 대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분간 자금 시장 그 경색 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각 보험사별로 유동성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접수됐던 주요 질문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개별 업체와 관련된 질문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대조양 인수의 주요 주체인 만큼 최근 3분기 실적이 저하돼서 신용도 하방 압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 저하에 대해서는 분기 단위의 일시적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방산 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조양 인수에 따른 사업 구조 전환으로 당분간 재무제표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앞으로 좀 투자 진행 과정과 재원 조달 구조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캐피탈에 대한 질문도 있었네요. 네, 먼저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전액 배상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이제 규모가 크게 들어가 있던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는 가지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충당금을 이미 적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한국투자캐피탈의 경우에는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 및 요주의 이하자산 비율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상반기 대비 수치의 저하폭이 3분기 저하폭이 크지 않고 아직은 방법론에서의 건전성 지표 가이드라인에 미치기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익스포저는 이미 현재 신용등급에 반영된 상황이고요. 건전성 관련해서 이런 자산 규모가 커진 것은 맞지만 워낙 과거 수치가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그룹 및 업종 관련 질문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룹에 대해서는 이번에 등급 액션이 이루어진 롯데그룹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요. 관련해서는 이번에 등급 액션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업체별 종합 의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종 관련해서는 먼저 게임업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채권 시장에 대거 등장한 A급 게임사들의 신용도 하방 압력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인건비 인상 등으로 실적이 저하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수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 신작 출시 시기 및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 같네요. 네, 연말에 가까워지다 보니 내년도 업황, 실적, 그리고 신용도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캐피탈 업종은 특히 우려하시는 업종으로 단골 질문으로 저희가 크레딧톡에서 여러 차례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업권에 대해서 우려가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이행기 도래와 고금리 저축성 보험의 만기 도래 등으로 지급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보니까 보험업권 또한 부동산 PF 리스크 익스포저가 괜찮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험업권 경우에는 사실 타 금융업권 대비로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선순위, 우량 식용사건,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확보권 위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장에서 주신 업종별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순에 발간될 예정인 저희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IS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만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